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뭘 하며 살아야 하나? 또 자식들을 떠올리며 요즘 얘네들이 전화를 왜 이렇게 안 하지? 내 통장의 잔고는 괜찮을까?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불안하게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도 수없이 그런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72세의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나이 먹는 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젊을 땐 힘들어도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제는 한숨 쉬며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노년기 삶의 질과 행복을 연구해온 심리 전문가입니다. 전국의 복지관과 상담센터를 다니며 수천 분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사람과 불행해지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말입니다. 그 차이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는가 였어요. 늙어서 불행한 사람들은 놓아야 할 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고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법 말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신가요? 자식들한테 괜시리 서운하고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무게를 벗어내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빼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자식이 나를 챙겨주길 바라는 기대입니까? 돈이 나를 지켜주길 바라는 불안입니까?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는 체면입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입니까? 그 모든 짐이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면 숨쉬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두렵고 하루하루가 버거워집니다. 밤에 잠들기 전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마음 무겁게 살아야 하는 걸까? 다 떠나서 단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남에게서 나에게로, 과거에서 오늘로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그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그 비밀을 수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배웠습니다. 80세가 넘었는데도 매일 웃으며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돈이 많아서도 자식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셨어요. 작은 것에 기뻐하고 소소한 일상에 만족하며 사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사하며 평화롭게 사는 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홀가분하게 사는 법을 함께 배워보실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제가 직접 만난 분 중에 김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이신 영자 할머니는 매주 아들이 오지 않으면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아들이 왜 안 오나 내가 뭘 잘못했나 밤새 뒤척이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한테서 이런 말을 들으셨답니다. 엄마 나도 내 삶이 버겁다고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깨달으셨어요. 내 아들도 힘든데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이후 영자 할머니는 달라지셨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안부 문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혼자 동네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부터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요. 아들한테 기대하는 걸 줄이니까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더래요. 기대를 줄이는 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방향을 남에게서 나로 돌리는 거예요. 돈도 건강도 자식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 대신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지금의 나를 챙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기대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써보세요. 괜찮아, 안 그래도 돼. 이 작은 연습만으로도 여러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옷이 이래서 되나, 이 나이에 그런 걸 해, 이런 말 한마디에 기분이 휘청이죠. 동창 모임에 나가도 다들 멋지게 차려입고 오니까 나만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요. 마트 갈 때도 혹시나 아는 사람 만날까봐 단정하게 입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체면이 우리를 지탱해온 세월의 버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는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미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남들이 내 삶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왜 계속 눈치를 봐야 합니까? 제가 아는 오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이신 순자 할머니는 시장 나갈 때마다 정장처럼 차려입으셨어요. 더운 여름에도 긴팔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를 입으셨죠. 그러다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편한 추리닝을 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래요. 오히려 같은 추리닝 입은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말을 더 많이 걸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순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남이 아니라 내 허리가 더 소중하다고요. 이제는 편한 옷 입고 가볍게 산책도 나가시고 복지관 체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세요. 전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변하셨어요. 완벽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남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하루를 결정하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고 덜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일부러 한 가지를 대충 해보세요. 설거지를 완벽하게 안 해도 되고 청소를 구석구석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틀어보세요. 그게 홀가분함의 첫 연습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집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집안이 너무 꽉 차 있지 않나요? 버리지 못한 옷들이 옷장에 가득하고 한 번도 안 쓴 그릇들이 찬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는 연락은 안 하지만 지워지지 않은 번호들이 수십 개 들어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눌러버립니다. 사실 그건 물건이 아니라 추억과 미련의 형태예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래도 인연인데, 이런 생각으로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75세 이말숙 할머니는 이사를 준비하면서 서랍 속 물건을 정리하셨어요. 그러다 2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의 손목시계를 발견하셨죠. 버리지 못하고 늘 보관했던 건데 그날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이젠 당신 없이도 잘 지낼게요. 그리고 시계를 아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날 이후 말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맞이하세요. 오랜 슬픔을 내려놓으니까 새로운 하루가 더 밝게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시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세요. 정리는 이별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공간을 비워 새로운 걸 맞이하는 일이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죠. 만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사랑하되 거리를 두세요.
미워하지 말고 그냥 멀리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랍 한 칸만 비워보세요. 안 입는 옷 한 벌 안 쓰는 그릇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연락처에서 한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이름을 지워보세요. 그 두 칸이 비워지는 만큼 마음이 맑아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듯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하루하루가 한결 편해져요. 마음속에 쌓인 불필요한 걱정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일어난 일로 오늘 화내고 내일 일어날 일로 오늘 불안해하죠. 하지만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오늘뿐이에요. 66세 박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사소한 일에 덜 짜증나고 웃을 일이 더 많이 보인대요. 남들과 비교하는 것도 내려놓으세요. 옆집은 자식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안 와. 옆집은 여행도 자주 가는데 우리는 못 가.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각자 사는 모습이 다른 건데 왜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합니까? 73세 최영희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에서 늘 남들이 부러웠대요.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눈물을 흘리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그 집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었던 거죠. 그때 영희 할머니는 깨달았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내 삶은 내 삶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쁨을 찾으세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한 옷,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을 다시 밝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배움은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울 때 마음이 살아나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도전이 두려워지는 게 사실이에요. 실수할까봐, 창피할까봐, 못한다고 놀림받을까봐 걱정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는 설렘이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그 순간의 떨림이 우리를 다시 젊게 만들어요. 66세 한미경 할머니는 작년에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매일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려운데 내가 뭘 한다고 자책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손주 생일날 생일 축하 노래를 직접 연주해서 들려줬어요. 그 순간 미경 할머니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구나 싶었대요. 새로운 걸 배우세요.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 한 권 읽기,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기, 꽃 키우기라도 좋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만나게 돼요. 71세 정수진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셨어요. 자식들한테 맨날 물어보기 미안해서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하셨죠. 처음엔 아무것도 몰라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세요. 멀리 사는 딸한테 사진도 보내고 이모티콘도 보내신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배울 수 있는 습관이에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하루 더 살았음에, 걸을 수 있음에, 햇살이 따뜻했음에,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겁니다. 68세 김정자 할머니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거창한 게 아니라 오늘 친구한테 전화 왔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을요. 그렇게 1년을 쓰고 나니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예전엔 없는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있는 것이 보인대요. 감사는 노년의 기적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루가 무겁지만 감사하고 만족하면 같은 하루도 행복해져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떠오를 수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움직이기 귀찮아지죠. 하지만 움직여야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동네 한 바퀴 산책, 계단 오르내리기, 집에서 스트레칭,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4세 이경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으세요. 처음엔 힘들어서 10분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1시간도 걸으신답니다. 걸으면서 이웃들도 만나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끼고 새소리도 들으세요. 그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래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세요. 그게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9세 윤미숙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독립했죠. 처음엔 너무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런데 복지관 노래교실에 나가면서 친구들이 생겼답니다. 이제는 매주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함께 다니세요. 인생이 다시 즐거워졌대요.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 보면서 웃고,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웃고, 손주들 보면서 웃으세요. 웃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면역력도 높아진다고 해요.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세 송혜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하신대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답니다. 웃는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피합니다. 말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언젠가를 두려워하며 살게 돼요. 하지만 받아들이면 지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불안하지만 준비하면 평화로워져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죽음을 준비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78세 문철이 할아버지는 직접 유언장을 쓰고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며 놀랐죠. 하지만 철이 할아버지는 이제야 편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적어놓고 재산 정리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졌대요. 이제 남은 시간은 덤이니까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하세요. 준비를 마친 철이 할아버지는 이후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다니십니다. 후배들한테 인생 경험도 나눠주시고 무료 상담도 해주세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보람차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죽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살기 위해 정리하는 겁니다. 하고 싶었던 말 해두고 미뤄뒀던 일 마무리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남은 시간을 더 가볍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용서하세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도,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는 용서하세요. 그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요.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사는데 혼자 분노하며 사는 건 내 인생만 낭비하는 겁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72세 강순의 할머니는 30년 전 사이가 안 좋았던 동서를 용서하셨어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였는데 어느 날 먼저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이제는 편하게 지내자고요. 그날 이후 순의 할머니는 명절이 두렵지 않대요. 오히려 가족들 만나는 게 즐거워졌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형제한테, 친구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한마디면 충분해요. 우리 세대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67세 박동철 할아버지는 아내한테 매일 고맙다고 말씀하신대요. 4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안 했던 말인데 이제는 매일 하신답니다. 처음엔 아내가 어색해 하셨는데 이제는 그 말을 기다리신대요. 그 한마디가 부부 관계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세요.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그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게 홀가분하게 사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기대를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사하고 움직이는 법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까지 나눴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에 매달리면 실망만 커지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면 내 삶을 못 살게 됩니다. 짐을 붙들고 있으면 무거워서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면 마음이 늙어버려요. 죽음을 외면하면 불안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의 시선을 무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짐을 정리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배우고 도전하면 삶이 다시 살아나요. 죽음을 준비하면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내일 아침도 감사하게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홀가분하게 산다는 건 욕심을 버리고 사랑을 채우는 일입니다. 기대 대신 감사로, 비교 대신 평화로, 두려움 대신 웃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슬픔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 가볍게 웃고 따뜻하게 사랑하세요. 그게 바로 늙어서 홀가분하게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내려놓고 싶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